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6월 19일 주말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어, 개나 소나 다 나온다 하는 건데요. 개나 소나 다 나온다. 최정영이가 어제 법사위에서 최강욱하고 소병철 등등의 질문을 받고 대선 출마 여부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한 것은 여의도식 문법으로 따지면은 여의도식 정치화법으로 따지면은 대선 출마를 굳혔다. 사직을 하고 대선 출마 정치 선언만 남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 것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재형은 대선에 안 나오면 좋겠다. 나와도 큰 파괴력이 없을 것이다 하고 간혹가다 언급을 했죠. 근데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최재형에 대해서 윤석열과 국힘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방송에 앞서 고고TV를 시청하시는 타 유튜버, 고고TV는 시래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라고 열흘 전부터 타칭, 사칭, 고성국, 이봉규, 신혜한수, 가세연, 정규재, 조갑재 등등을 지금 비판을 너무 비난하고 있죠. 시래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고고TV를 보시는 건 자유나 댓글 달지 마시고 그쪽 유튜브를 링크시키지 마십시오. 아주 작살 내줄 테니까 고고TV가. 이번 영상도 역시 그 시래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과 논조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힘의 승리, 국힘의 대권 승리를 가장 저해하고 방해하고 돈만 빠는 세력이 시래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입니다. 100개가 있다면 97개, 96개 정도가 그런 놈들입니다. 첫 번째, 이 최재형이가 최재형 너마저 나오냐 이러는 건데요. 개나 소나 다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최재형도 현직 공무원 출신이고 윤석열도 3개월 전에 현직 공무원이고 김동연도 1년 반 전에 현역 공무원이었고 제 생각은 일관됩니다. 공무원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특히 공무원 출신들은 대권을 향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동연이나 최재형이나 윤석열 같은 경우 과거에 이회창 같이 넣겠습니다. 30년 이상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권력에 눕는 습성과 경직된 마인드로는 이 전쟁과 같은 정치권 또는 매일매일 변하는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30년의 사고방식은 경직되어 있고 굳어 있고 국민들의 민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공무원들은 항상 업무하는 스타일이 찾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혁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밀려서 국민의 세금을 빠는 조직이다. 어떤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인데요. 정치는 특히 대통령은 정치권 사람들이 해야 되며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인생을 마감하고 사회에 봉사를 해야 된다. 그것도 무료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재형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강인한 모범생 같은 게 나오죠. 강인한 모범생. 그리고 최재형의 인상을 보면은 상당히 완고한 인상이죠. 그죠? 뭐 나이가 60 간 넘었을 텐데 상당히 완고해요. 이런 완고한 사람이 정치권에서 불러내고 국힘의 일부 지지자들과 국힘 의원들 일부가 손짓을 하고 그러는 것은 저는 못마땅합니다. 김종인 씨가 최재형과 김동연이를 거론하는 것은 플랜 B라 그러죠. 그죠? 윤석열이가 망가질 적에 대타로 세울다. 대체제로 한다. 또는 윤석열이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군부를 뗀 것이다 하는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최재형이가 모범생이고 정치를 안 해봤고 판사 출신이 아닙니까 또. 판사 출신분은 검사 출신보다 더 정치 상황 판단에 미숙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국힘 쪽에서
띄우니까 언론에서 띄워주고 최재형이가 착각을 했을 수가 있다 하는 게 생각인데요. 최재형과 윤석열을 그럼 비교해 보시죠. 윤석열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조국 추미애 문재인과 싸워서 강력한 위로 저항을 가고 거침없는 언사를 했죠. 윤석열이는. 그리고 윤석열이는 폭발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문재인과 추미애 때문에 폭발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죠. 그렇죠. 최재형과 윤석열이가 대권 도전에 욕심을 낸 것은 다 문재인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국민들이 불러내려고 했고. 근데 최재형 같은 경우는 문재인한테 크게 저항도 안 했고 월성 1호기 그죠? 그 감사 그거 가지고만 나왔는데 이 가족사나 가정사를 보면은 또는 인생사를 보면 최재형이는 보수층에서 환호할 만한 인생사를 갖고 있죠. 아버지는 군인이셨고 예비역 대령,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애국지사였고 또 최재형이가 모범생으로서 친구를 갖다가 등교를 같이 시키고 같이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그죠? 보수의 가치가 풀풀 나오죠. 근데 보수의 가치는 제가 말했다시피 경제적인 거지 대북관이나 안보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윤석열 같은 경우는 싸그리 집어넣었다. 쉽게 말해서 노무현부터 아니 김대중부터 박근혜까지 수족들을 집어넣었다. 또 두 대통령을 집어넣었다. 이런 거죠. 최재형 같은 경우는 탄핵 국면에 관여도 안 했고 또 이명박 특히 박근혜죠. 박근혜를 갖다가 구속하고 형벌을 살게 하는데도 관여 안 했다. 판사니까 검사가 아니니까.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다 개입을 했다. 쉽게 말해서 국힘의 그 꼴통들은 이명박 박근혜만 집어넣은 걸 생각하는데 노무현의 수족이나 또 누구죠? 김대중의 수족도 집어넣었었다. 그래서 일부 국힘의 지지자들이나 꼴통들은 아직까지도 윤석열에 대한 비토가 많이 남아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윤석열보다는 그래도 최재형이가 우리 보수 진영과 TK에 타격을 덜 가했으므로 최재형을 갖다가 연호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이 최재형하고 윤석열 같은 경우가 할 수 없이 나오는 경우죠. 처음부터 대권 의지나 그죠? 백마 타고 오는 기사가 아니었죠. 문재인의 악정과 난정을 보고 기회주의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문제는 또 뭐가 있느냐. 국민들이 불러냈다 하는 미명인데 그 저변에 뭐가 있냐 하면은 국민들이 국힘의 대권주자를 못 믿겠다. 응? 지금 현재 나온 건 국힘의 대권주자가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 정도뿐이 없으니 홍준표 안 친다니까요. 고고TV는. 그 다음에 또 국힘이 우리가 4.7 보선 이긴 게 이제 석 달뿐이 안 돼요. 2달. 그죠? 그전에는 국힘은 모든 선거에서 연전연패 대패를 했죠. 국힘 자체가 강력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때 윤석열의 등장을 원했고 최재형의 등장을 원했고 김동연이를 갖다가 등장을 국힘이 원했다. 강력한 패배주의에 사로잡혔을 때. 근데 지금은 판이 이준석에 의해서 바뀌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은 모든 판을 앞으로 주도할 것이다 하고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불러냈는데 윤석열도 불러내고 최재형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거의 나온다는 걸 보고 방송을 하는데요. 김동연도 이러면 나오겠죠? 그놈도 지금 나이가 60살이 훨씬 넘었는데 63살인가? 그 정도 되죠? 그게 57년생인가? 그 정도, 그놈도 60대 중반 다 돼가. 그놈도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죠? 국힘은 강력한 패배주의가 사로잡혀 있었다. 김종인 체제 이전에 4.7 보선
이준석 이전에 강력한 패배주의가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진의 사람들을 갖다가 수구 꼴통하고 TK하고 유튜브 세력을 갖다가 전면에 내세워, 그러니까 대대패가 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키우려고 그러지 않고 국힘을 키우려고 그러지 않고 국힘 전에 뭐 미통당이나 한국당이나 키우려고 그러지 않고 외부에서 찾았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3월 4일날 처음으로 나오고 최재형이도 지금 기회를 보고 있고 김대현이도 기회를 보고 있다. 건재에는 국힘의 지리밀멸하는 패배주의가 여전히 있고 이준석에 의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강력하게 보수가 재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30과 중도가 국힘으로 몰려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패배주의에 들었던 TK 수구 꼴통들이 한 30-40%는 남아 있어요.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놈들이 아직까지도 자기들의 실상도 파악 못하고 외부 세력에 의지하려고 하고 있다. 홍준표도 외부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철수도 그렇고, 안철수 홍준표는 날아간다니까. 안철수는 회생을 못한다니까.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은 확실하게 발을 걸쳤고 최재형이도 발을 걸치려고 하고 김동연도 그러려고 한다. 이건 비극이다. 보수에 대한 비극이고 전체 대한민국, 우리가 아무리 좌파가 싫고 문재인이 싫지만은 전체 대한민국 정치사에 대해서 비극이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의 문제는 윤석열에 달렸고 이준석에 달렸고 김종인 씨에 달렸다. 그러면은 최재형의 등장을 시래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이 누구라도 나오면은 그냥 다 대통령 후보로 띄우려고 그랬다. 하다못해 조갑재 같은 경우는 나훈아가 10여 년 만에 무대를 하면서 테스형 왜 그래 하는 걸 하니까 나훈아를 대통령으로 밀려는 허접한 방송도 있었다. 지금 사칭 쓰레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은 윤석열도 밀고 최재형도 밀려고 지금 난리가 났다. 최재형이 사실상 정치 출마의 말을 여의도 문법으로 했으므로 아주 난리가 났다.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은. 그들의 목적이 도대체 뭔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 것인가? 최재형을 대통령으로 만들 것인가? 또 김동인이 태어나면 또 김동인에 나왔다고 또 환호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로지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의 목적은 하나, 이준석을 죽이자. 김종인 씨를 더 이상 등장 못하게 하자. 이것뿐이 없어요. 유승민 죽이자. 그래서 최재형 같은 경우는 왜 힘들 것인가 예상이에요. 최재형,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최재형이 지금 나왔는데 3월 19일인가 3월 9일인가 이제 8개월 반 남았다. 내년 대선이. 최재형은 지금 나오자마자 뭐 제3세력이고 지지세력의 결집을 도모하지 않고 그냥 국힘에 쑥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야죠. 한 달 동안은 최재형도 고민을 해보지 않겠나. 내일 당장 그냥 대선 출마를 안 할 것이고 하게 된다면은 한 7개월 남은 사이에서 최재형은 그냥 국힘으로 쑥 들어갈 수뿐이 없을 것이다. 그죠? 한 달이라는 기간을 잘 봐야 된다. 윤석열이는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김종인 씨를 만나고 국힘원 입당을 해야 되지. 무슨 27일 후에 정치 선언을 하고 민생 투어를 하고 보수, 중도, 진보까지 세를 확장해서 국힘하고 대치를 하다가 들어가겠다. 그거는 되지도 않는다. 이제는 늦었다. 그리고 윤석열주의의 사람이었고 윤석열이 뭘 세력도 없다. 현재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정의 대권의 마음이 있으면 먼저 국힘에 입당해서 말뚝을 꺾고 국힘 의원들을 설득시켜 나가면서 국힘 의원들을 지원군으로 만드는 것이다. 안철수는 안 들어올 것이고 홍준표는 윤석열 뒤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 여기서 또 변수가 하나 나타났다. 최재형이다. 최재형 같은 경우도 약 1개월이나 돼야 되고 사퇴하자마자 국힘에 들어올 수는 없고 한두 달 또 짱을 봐야 될 것이다. 그럼 그게 7개월에 남는 게 아니라 6개월 정도 남는다. 쉽게 말씀드려서
8월 말까지 입당을 해서 8월 경선 절차에 타겠다 하는 게 최재형의 생각일 것이다. 최재형 주변에서 펌퍼질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다.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현재 보면은 외부 세력 최재형, 김동연, 윤석열인데 그리고 국힘 내부 세력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 또 누가 나올지 모른다. 저는 지금이라도 홍정욱이 나오면 싹 판을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홍정욱이 나오면은. 홍정욱은 기본적으로 보수 한국당에서 노원병에서 말이지 안철수 전에 노원병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하버드대 출신은 떠나더라도 경제도 알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감각도 익혀봤었고 그죠? 그러면은 자 최재형과 일단은 국힘 내부는 빼고 국힘 내부 세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래기 돈벌레 우파유터들은 유승민만 죽이고 말이지 하태경 죽이고 이준석 죽이면 된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판이 엎어지는 순간 그들이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은 좀 약하죠. 아직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오리지널 정치인이었고 오리지널 갖다가 개혁 보수를 하려고 그랬고 아직까지 TK 수국 골동 박근혜 탄핵 비탄핵 세력 그 다음에 꼴통 보수 쓰레기 돈벌레 우파요들이 조지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최재형하고 윤석열로 돌아가자. 윤석열 같은 경우가 27일 개점으로 그것도 할지 몰라 솔직히 하도 막 시간마다 말이 바뀌니까 일단은 국힘에 입당을 갖다가 현재까지 나오는 거 보면 언제 입당할지 모르겠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국힘 입당을 갖다가 늦추면 늦출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니까. 그러나 최재형이 나오고 김동연까지 나오면은 이거는 제3지대라는 것이 4분 5일이 된다. 그죠? 김동연도 쑥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최재형도 한두 달 볼 것이고 그죠?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타격을 받는 사람이 외부 세력을 물직에 내부 빼놓고 최재형이가 윤석열이가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짱굴 잘 굴리는데요. 공무원 출신들이.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경우가 먼저 입당하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도 정체성과 정책성과 정치성이 오리무중으로 그 허점을 하고 최재형이가 나오려 그러는데 지지율에 있어서 문제다. 윤석열은 폭발적으로 5%에서 20% 뛸 적에 몇 달 안 걸렸는데 과연 최재형이가 윤석열의 지지율을 최소한 따라잡을 것인가? 양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최재형 지지율이 10% 나오고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40%라면은 최고가 25%나 20%로 떨어지고 또는 30%로 떨어지고 최재형이가 10에서 15%를 가져갈 것인가? 그러면 최재형이가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러면은 윤석열은 사과를 들고 최재형 쪽으로 많이 보면서 어떻게 되는가? 4분 5연이 된다. 이거는 보수의 비극이고 지금부터는 대세론을 몰고 날 시점에 윤석열의 어정쩡한 행보로 지금 이런 현상을 만들었다. 과연 최재형이가 빠르면 다음 주부터 아니면 최재형이가 사퇴한 날로부터 여론조사가 들어갈 텐데 최재형에 대해서 윤석열만큼 파괴력이 있을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없다. 나는 최재형을 보면은 이해창도 아니요 윤석열도 아니다. 윤석열을 보면은 역시 이해창도 아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이들은 정치 연습을 안 했다. 이해창이는 말이죠. 감사원장에서 당대표까지 치고 올라갈 때 보면 김영삼 발을 찌게 보면 말이죠. 사정없이 밟아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진 거야. 칼 있어마.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최재형과 윤석열이 나오면은 최재형이 과연 윤석열의 파괴력과 대중 지지력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문제인가?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 제압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결국은 야권, 즉 국힘의 4분 5열로 간다. 이거는 민주당에 좋다. 그렇게 되죠. 지금부터는 대세론을 몰고 가야 되는데 1인으로 또는 경선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해야 되는데 최재형이 반란을 일으킬 만한 세력이 되느냐? 거기서 저는 되게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대세론에 있어서 윤석열이가 지금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렇게 오리무중 어정쩡하게 자기의 색깔을 안 내놓고 소통 정치도 안 하고 언둔 정치를 함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은 피로감을 생겼다. 최재형이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상에 그러면은 최재형이가 윤석열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파괴력과 대중 지지력이 있는가의 문제죠. 없다. 응? 셋째, 그러면은 최재형이 돌출이 되고 김동일이라는 친구가 나오면은 다 당의잖아요. 나오면은 누구한테 유리한가? 국힘의 일부 꼴통들이나 국힘의 일부 패배주의적인 국회의원들은, 특히 TK를 중심으로 한 패배주의 의원들은 최재형이를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시래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들은. 그런데 최재형이를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최재형에 줄 서느냐, 윤석열에 줄 서느냐, 아니면 유승민에 줄 서느냐, 원희룡에 줄 서느냐, 이런 결과가 나올 텐데, 대선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는 거는 족가라 하는 소리예요. 김영삼이 물러날지게 이회창과 9명이 나왔어요. 이수성, 또 뭐 박찬종, 또 뭐 엄청나게 많았어. 다 날라갔다. 이회창까지도 김대중이한테. 그죠? 근데 그때는 IMF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되지도 않았을 때고, 현재는 어떤가? 현재는 문재인이가 악정과 난정이 너무나 처절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우리가 기대를 걸 수뿐이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한테 혹인데, 그러면은 최재형도 나오고 김동연도 나오고 윤석열도 이제는 뭐 발을 뺄 수 없는 입장까지 갔으니. 근데 그거 혹시 몰라. 윤석열이 저도 나 안 할래 할 수도 있어요. 더러워 안 할래. 근데 어떻게? 안 하면은 그냥 자기 처가나 자기가 그냥 골치 아플 텐데 앞으로.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야권, 국힘이 지지하고 국힘이 견인하려는 이 야권의 지지자들이 4분 5일 들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국힘이 이롭겠느냐 하는 말이죠. 시래기 돈벌레 우파들이나 국힘의 일부 꼴통 의원들은 좋아 최재형 나와서 좋아, 윤석열도 견제할 수가 있어, 윤석열을 제껴버리고 최재형으로 갈 수가 있어. 항상 말씀드리죠. 내부나 키워라. 내부 원희룡이나 유승민이나 하태경이나 키워라. 자강부터 하라 하고 저는 말씀드리죠.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거 아닌가? 그죠? 표가 분산되고 저렇게 지리밀밀하고, 그죠? 지들끼리 치고 쌓고 받고 보수가 분열되면은 중도와 2030들은 그럼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2030이 우리보다 똑똑해요. 정치적인 판단력도 우수해요, 걔네들이. 2030은 지금 윤석열을 많이 하지 않아요. 중도층하고는. 그 표가 다 이준석한테 가 있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건 국힘, 수구 꼴통 할배 보수들이라고. 일부 개혁 보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재형이 또 늙은이가 나와, 김동연 늙은이가 나와, 윤석열도 뭐 한갑이야, 진갑이야, 62살이니까, 60년생이니까. 아니, 저런 것들이 우리가 말이야, 지금 그 정치권의 변화라, 새 정치를 하라, 갈아엎어라 이러는데, 아니, 그 기존의 국회의원들도 말이지, 안 갈아엎고 저러고 있고, 이준석을 간신히 밀고 있는데, 아니, 이제 공무원 30년 한 놈들이 3명이 나와가지고 새 정치 할래요, 그러고 있다. 대통령 할래요, 이러고 있다. 민심은 이반이 될 것이고, 한 놈으로 정리해가지고 국힘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민심은 표를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재형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반길 게 아니고, 최재형이 그냥 감사원장으로서 임기 채우고 우리가 집권을 하면 중용할 수 있으면 중용하면 돼요. 김동연이도. 근데 김동연이는 앞으로 봐야 돼, 걔는. 그리고 지금 이게 최재형이가 나오니까
쓰레기 돈벌이 우파들이 드디어 최재형이 나왔다. 윤석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뭉쳐라. 아유 이 등신들 진짜 쓰레기 돈벌이 우파 유튜버들. 아유 진짜. 반길 게 아니에요. 최재형이 나오는 거는. 응? 윤석열과 이준석의 지금 파워게임인데 이준석이 이겼다니까 벌써. 이니시티브를 이준석이 확실하게 잡았다니까. 현상론적으로 이준석이가 다 잡았어요. 윤석열은 버튼이 행복분이 안 돼요. 그걸 최재형이가 갈라진 틈을 딱 보고 들어오는데 여권에서도 봐도 땡큐고 그죠? 이준석으로 밀고 가내야 돼요.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1 플러스 1이 3이 되는 게 이준석과 윤석열이 체제고 1 플러스 윤석열 1, 이준석 1, 김종인 1 하면은 6, 7이 나와요. 7, 6, 7이. 김종인 씨에 의해서. 응? 그 틈을 팩 잡고 최정희가 들어오려고 그러고 김동희가 들어오려고 그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국힘한테 전혀 좋은 게 없어요. 전혀 좋은 게 없어요. 저는 사실과 양심을 말해요. 그 시래기 돈벌리 우파 유튜버 말이야. 또 최재형이 말이야. 어제 그런 기사가 뜨니까 또 팔아먹기 시작했어. 김종인 물러가. 이준석 물러가. 최재형 나왔어. 최재형이 무슨 영향이 있다고. 이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또 고고TV가 2, 3일 동안 자료도 좀 내세요. 후원 좀 하세요. 발표할 거예요. 응? 힘이 안 나요. 힘이. 너무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제 돈 가지고 하니까. 이까지 하겠습니다.